원래 이런 내용은 제가 다룰까 말까 사실 생각을 많이 하는 내용인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오늘 주제가 좀 제가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고 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세계 경제 파괴왕인가 아니면 금화교육 시대 새로운 경제왕인가 그냥 재밌게 능히 왕이 될 상이요 해놨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화교육이란 거는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겁니다. 금화교육. 금화교육은 원래 주역에서 있던 용어인데 김일부 선생께서 정역에다가 이제 정역 새로운 이제 주역 시대가 아닌 정역 시대가 온다. 그 말은 이제 여기에 시대의 그 아젠다 요즘 말 아젠다죠. 시대의 정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주역이라고 하는 건 주나라 때 공자님이 정립한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을 공자님이 정립한 거고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 하나라 때도 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역을 체계로 정립하지 않았고 주나라 때 역이 시작돼 가지고 쭉 흘러내려 가지고 공자님께서 그를 주나라 무왕부터 쫙 내려와서 강태공을 거쳐서 공자님께 때 와가지고 여기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나라 여기라 주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그냥 주역은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때 변해왔는데 조선 말 때에 대한민국 옛날 조선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어떤 영적인 인물이 몇 명 태어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일보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정역이라고 했는데 정역에서 말한 건 뭐냐면 역의 시대가 이제는 변해간다. 우주의 흐름이 변해간다는 걸 알고 그 변해가는 시점에 대해서 말한 게 제일 크게 말한 게 금화교육입니다. 우주가 지금은 목생화 해가지고 화기에서 그러니까 분열 발달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안정되고 무엇이 정리되는 시대로 간다, 금의 시대로 간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바뀌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부 선생이 역을 지으면서 이때부터 180년 이후 사이에 그 모든 현상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김영부 때 이야기한 게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이래가지고 60년씩 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이 언제가 상원이냐? 지금 하원갑자예요. 상중하 지나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금화교육 시대가 오면 이거를 그냥 금화교육이라고만 보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금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우주의 에너지가 바뀌면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 생기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주의 에너지가 바뀌면 에너지의 흐름에 맞게끔 시대 정신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이런 거와 똑같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행동도 위축되고 옷도 다르게 입잖아요. 여름 되면요. 바뀌잖아요. 바로 여름처럼 분열 발달하는 시기에서 가을, 겨울처럼 정립되는 시기로 가을 찬바람 불면 옷 입는 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가을 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금화교육, 이제 화에서 금으로 가는 요 시점을 말하는 거고, 요게 주역에 있어서 명리학에서도 마찬가지면 충미 요 축을 말하는데 요 바뀔 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다른 시대보다. 그리고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딱 두 개로 느낍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일 크게 느끼는 게 정치적 이슈.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변해요. 그 다음에 사회 구조에 맞게끔 새로운 경제 정치 제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경제 정치 제도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바뀌고 그리고 환경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도 그에 대한 영향인데 옛날에 막 지축이 바로 선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축이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뭐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해일 다 터져가지고 다 죽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구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온도나 기타 등등이 변해요. 요 시점하고 다른 시점에 가면 실제로 빙하기가 오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발생해요. 근데 지금 요번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경제 질서와 경제 체제와 정치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됐을 때 제가 항상 4.5미를 말하는 이유가 요 4.5미 신까지 가면서
트럼프 재임 기간 4년,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가는 요 시기 안에, 2035년까지, 요 15년이라는 시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뀌어요. 특히 2035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체제와 다른 형태의 경제 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금화교육이 일어나는 건데,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다룰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했던 건데, 그냥 어제 잠깐 누가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럼 다뤄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경제체제 어떻게 바뀐다? 빈익부인 부익부로 고착화된다. 그리고 상위의 몇 프로가 엄청나게 많은 부유를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하위에 대다수의 사람들 하위로 내려와가지고 빈민층이 된다. 중산층이 사라진다. 이 이유가 뭐냐면 가을 기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의 기운, 가을 추살 기운. 그리고 가을 기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경제 전체를 녹여야 된다. 그러니까 화극금이라고 하죠. 화가 금을 녹인다. 화극금, 금을 녹이기 때문에 저 강력한 화력으로, 한마디로 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압도적인 권력이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화력이나 권력으로 경제 체제를, 금융위기를 가져온다는 건데, 그 간단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이 기존 경제 질서는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파괴지왕입니다. 파괴왕입니다. 왜? 세계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 혼자만 살아남겠다. 사실 다른 나라는 죽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제 그 우크라이나 가서 벤스 부통령이 한 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젤렌스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미군 주둔시켜 줄게. 우리나라처럼 주한미군, 우크라이나군 만들어 줄게. 대신 너 나라 땅에 나오는 히트로 절반 내놔라. 이게 지금 협상 초기 던진 겁니다. 확실히 드러났죠? 대신 히트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절반인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히토르를 캐내고 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정지하고 할 능력은 결국은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중국이나 미국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돈 되는 건 다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화시대거든요. 그래,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게 4.5입니다. 그래서 절묘한 게 트럼프가 이런 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게 시대의 흐름이고, 이거는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 거고, 트럼프가 되면서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터뜨리잖아요. 어느 유튜버가 그러대요.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유튜버들한테는 완전히 요즘 말로 자기들 말로 개꿀이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방송할 게 생긴다 이거죠. 매일매일 방송을. 저도 공감해요. 저도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매일 방송을 안 하니까, 그리고 영상을 모아놔서 하는 편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트럼프 본인이 그 경제왕이 돼서 뭘 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미국만 1등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원래 계획은 미국이 아니고 지금 저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돌려야 될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그것이 원래 시대 흐름이 이렇게 태평양으로 건너오면서 원래는 중국, 그래서 2000년 초만 해도 앞으로는 향후 미국이 추락하고 중국이 올라간다는 책들, 그런 세계 석학들도 냈고 세계 보고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거 어그러뜨린 게 시진핑이거든요. 시진핑이 개인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등소평이 딱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향후 100년 동안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미국을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도강양해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냥 딱 보고 있다가 그때 미국과 대결하지 마라 그랬어요. 등소평은 분명히 말했어요. 미국과 대결하지 마라. 너가 할 거면 하고 있다가 미국이 처지면 그 시기가 올라갈 시기다. 그때까지 힘을 비축하고 있으라 했는데, 시진핑이, 왜냐하면 그때 되면 자기가 못 다스리잖아요. 자기가 있을 때 시황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무리수를 떴던 거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런 겁니다. 앞에 이걸 하던 사람이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쭉 가다 이제
교체해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시점인데 얘가 못하니까 야 그럼 에이 다시 가자. 한마디로 하늘에서 야 너 다시 해. 아이고 뭐 안 되겠다. 어차피 지금 시대가 중요한 거야. 앞으로 올 시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 경제 질서가 바뀌는데 야 너가 해가 되는 겁니다. 너가 해. 이거 하늘의 일이랑 이런 겁니다. 여러분 딱 정해지면 무조건 불변이다. 그게 없어요. 하늘은 몸은 그냥 알아서 합니다. 너가 바꾸고 싶어? 바꿔줄게. 여러분들 사주팔자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겁니다. 바꾸고 싶어? 마음만 바꿔. 그럼 바꿔줄게. 네가 A라는 사주를 타고 태어났지만 마음을 B로 바꿔? 그러면 사주를 바꿔줄게. 근데 지구상에 제가 아는 지금까지 마찬가지고 99.999%가 이 마음을 안 바꿔서 사주가 안 바뀌어요. 마음을 바꾸면 사주가 바뀝니다. 실제로. 근데 마음을 안 바꿔요. 왜? 마음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는지 압니까?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마누라, 자식, 자기 자신 싹 다 바꾸고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예수님 말씀대로 세술은 세부대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계 질서를 바꾸겠다. 그냥 아예 언니 다 모르겠고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 질서는 질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경제 질서의 잘못된 문제점이 뭐냐면 과도한 복지와 어설픈 도덕주의, 인권주의로 무장된 진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제가 이렇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못하는 애들 욕하는 거 전문이니까 욕이라보다 이렇게 보는 거 저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어떤 인권이나 복지에 관련돼 가지고 물론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악영향이 너무 그 잘못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저는 보편적 복지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특히 이번에 하늘이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면 제가 다른 채널에서 말 한번 하겠지만 왜 호들갑을 그랬더라요. 한 개인 신생의 일탈입니다. 물론 잔인한 사건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한 개인의 일탈로 보고 형법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요? 또 이슈화시키냐고요. 왜 정치인들이 다 가냐고, 거기에. 전 뉴스가 다 가냐고. 그 정도까지 될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우울증에 걸린 한 사람이, 그건 충분히 형법으로 처리 가능한 거고, 그거로 인해서 경찰을 새로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제 확고한 제 생각입니다. 그냥 개인의 일탈이고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설픈 도덕주의, 어설픈 인권주의, 어설픈 복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실험해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먼저 실험했다 망한 데가 어딥니까? 유럽 아닙니까? 스웨덴부터, 북부부터 하고, 유럽, 독일도 다 그랬잖아요. 왜? 인권주의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민자 다 받아주고, 난민 다 받아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말로 개차반됐죠, 나라가. 똑똑히 봤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이런 거 까불면서 전쟁 일으킨 원인이 누굽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늘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지만 전쟁의 원인은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가 아닌 젤렌스키 개인이 저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이 엉망으로 만든 거죠. 어부질이 누가 얻었습니까? 미국이. 한마디로 이런 것들. 그리고 보수가 갖고 있었던 금전적인 어떤 문제들 뭐냐면 한쪽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부당한 방법을 많이 활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싹 다 바꾸는 체제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오는 경제 체제는 정말 투명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체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건 디지털화되고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는 거예요. 그 투명하게 경제 체제를 유지하겠다. 예, 안녕하세요, 형님. 투명하게 경제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기조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사실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그 크립토 한마디로 그런 그 가상자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거는 좀 전문적인 거니까. 하여튼 그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체제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경제 체제를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경제를 싹 없애야 돼. 그래서 파괴지왕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요 임기 요 동안에 금을 무너뜨린다, 녹여내린다.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뭐냐면 세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엉망으로 되는데 한마디로 용광로 넣어가지고 다 이제 뭉개야 되죠. 용광로 넣어서 뭉개는 과정에서 누가 그걸 적겠다고요? 용광로에 넣어가 이게 적고 때 두드려서 뭐 만드는 건 누가 하겠다? 그거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게 미국이 하겠다는 거고 트럼프가 그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무는 이 세상의 경제를 파괴시키는 데 있어요. 경제를 파괴시켜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아직도 안 됐네. 트럼프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뉴스 보세요. 관세 25% 때린다. 한마디로 다 모르겠고 너가 다 모르겠고 돈 다 내. 그동안 무임승차 많이 내왔잖아. 돈 다 내. 그런 겁니다. 돈 다 내고 안 그러려면 내 말 들어. 필요 없어. 예전에 트럼프 겪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겪어봤잖아요.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싫어하는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많고 특히 공무원들은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트럼프 말을 안 듣고 밑에서 객인아들이 부사말로 객인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명령을 내리면 밑에 가서 태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정책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뭐 캘리포니아 이런 주 그리고 뭐 노조가 강한 그런 주들은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미래 정책 추진이 안 돼가 트럼프 열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몫 있습니다. 이번에 다 잘라내겠다. 지금 그보다 말단보다 잘라내잖아요. 어제 나왔죠. 미국의 전 기관에 있는 수습 사원들 20만 명 해고 30분 안에 다 나가라. 미국 실적 가능하거든요. 30분 안에 나가 이메일 보내 다 잘랐잖아요. 그거 자르고 지금 그 앞에 그 미국 그 뭐 원조기구 해외 원조기구 잘랐죠. 그 펜타곤 손댄다 하죠. 나사 손댄다 하죠. 왜 나사에서 세는 돈이 진짜 많습니다. 펜타곤 세는 거 돈 세는 거 대한민국과 똑같죠. 국방부 원래 제일 많이 세니까. 그 다음 교육부 손대겠다는 거. 우리나라도 교육부에서 세는 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손을 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 봤거든요. 좋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어리석은 사람도 한 표.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한 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말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제도, 경제제도를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지금 경제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무너뜨리고 파괴시켜야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건설되는 시점이 뭐냐? 2035년부터 거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도 2035년까지 지금부터 더 완전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으로 내려가고 한마디로 뭐 저성장 침체기라 이러는데 아니 저성장 침체기 정도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IMF 플러스 뭐 다 플러스 다 한꺼번에 다 겪을 겁니다. 다 합친 것처럼 겪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10년이 남았잖아요. 아직까지 10년이.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잘 조심해 잘 견뎌라. 만약에 잘못되면 제가 욕 들어먹으면 그만해요. 하지만 제가 잘못되지 않으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딱 뻔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공하에 있는 사람, 대다수는 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금화교육 시대의 파괴왕이 되고 경제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기 임기 2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정리하려고 해요. 왜? 대통령은 4년제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3년 지나고 나면 레임덕이 오는 거 알아요. 그때부터 뭘 준비해야 되냐면 3년째부터는 자기 후임을 준비해야 돼. 이제 벤스를 하든 누굴 시키든 후임을 준비해야 돼요. 그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 중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 의원 선거, 그 상원의 선거를 하려고 하면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과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니까 내부적 결속으로도 딱 힘을 가져야 되고 외부적으로도 뭐 다른 나라 무릎을 꿇려놔야 돼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고질라 킹콩하고 그 영화 나온 거 있죠. 그막 고질라 킹콩이었나? 하여튼 뭐
킹기도라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다 싸우고 나서 마지막에 뭐 킹기도랑 물리치고 나니까 저기 다른 교수들이 와가지고 절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고질러 딱 서가 있고.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100%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고 그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대놓고 하잖아요. 지금. 파나마 보세요. 파나마. 따만 하니까 뭐 루비오 국방장관, 국무장관 갔다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갔다 오고 국방장관이가 국무장관 헷갈린다.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미국 파나마 운하 통과하는 미국 선박들 면제해주겠다고. 그리고 홍콩에 있는 CK 해치슨하고 계약한 거 재검토해보겠다고 난리 났죠, 중국에서. 공정하게 해라, 이러면서. 근데 왜냐면 파나마 입장에서는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미군 보내겠거든. 보낼 수 있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은 평화시대고 지금은 누군가가 어떤 나라를 침략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전쟁은 언제나 있어왔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덴마크나 파나마를 침략하면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일본을 침략하거나 중국을 침략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전쟁은 상황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해도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상황되면 하는 거고, 이기면 이긴 자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늘 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재미삼아 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일본부터 오키나와까지 접수하는 우리나라가, 특히 큐슈, 대마도가 큐슈를 딱 해갖고 한국을 이렇게 먹기로, 그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뭐 실현 가능한 건데, 일본 본토를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큐슈만 점령하면 돼요. 우리는 대마도와 큐슈만 딱 점령하면 돼요. 사실은 일본 본토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이거 좀 나아요. 그나마. 뭐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도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세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는 건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 때가 되면 필요하면 국가와 국가는 전쟁을 할 수 있고요. 그건 민주사회가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오고 싶으면 말로 해서 안 되면 힘을 써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논리이고 법칙입니다. 뭐 말로 해야 되는 아니요. 말로 하다 안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어설프게 인간이 만드는 그런 뭐 도덕윤리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저는 앞으로 법이 좀 바뀌니까 당연하다면 좋겠어요. 정말 말 안 듣는 놈 좀 팰 수 있게 좀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야 정신을 차린 놈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자연의 법칙대로 따르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을 트럼프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파괴할 겁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해놓은 거 보십시오. 지금 미국 내에서부터 먼저 하잖아요. 불법 체류 이민자 쫓아내고 있고, 물론 거기다 지금 막 우리나라 요번에 이거 보면 느끼는데 SBS, YTN, 뭐 MBC 막 하여튼 뭐 꼬투리만 나오면 트럼프 막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보고 그렇구나. CNN 딱 보고 있다가 다시 미국 가가지고 폭스나 이런 미국 뉴스를 딱 보면 얘들이 얼마만큼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국 뉴스만 보고 한국 뉴스에서 보다는 자료, 뉴스 내용보다 미국 가서 딱, 미국 영어를 딱 보잖아요. 내용이 달라요. 그 예전에 트럼프 선거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잘하고 있고 지지도가 높아요. 그리고 저거 성공시켜낼 겁니다. 왜? 지금은 군사작전처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생깁니다. 지금 일일이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100명을 잡는데 한두 명이 희생해야 되는, 나중에 보상하든 뭐 그 나중에 그거 한두 명 살려다 98명, 99명 도망가기 때문에 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명리학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 어설픈 희생자들이 생기긴 합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이 있어요. 사주팔자 볼 때도 있어요. 억울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희생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까지 다 못 챙깁니다. 그걸 다 챙기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문재인이처럼 그런 걸 다 챙기려니까 문통이 어리석은 짓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 챙기려다 엉망 만드는 대통령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제가 늘 말하지만 무능한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박근혜와 더불어. 정말 진짜 무능해요.
물론 좀 잘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무능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실무 능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은 잘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대통령 중에 이름 뒤에 대통령 부치가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박정희 대통령이라 해요. 근데 뭐, 못한 것도 많지만, 워낙 잘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3명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나머지는 제 입에 들어보면서 하지만, 이재명이, 박근혜, 뭐, 윤석열이 뭐, 다 이름 나갑니다. 제 관점이에요. 그 세 분은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박정희하고 김대중을 좋아한다는 건 무슨 사상이냐. 뭔 사상이면 사상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트럼프는 자기 임기 2년 안에 이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있잖아요. 차가 오는 갑자기 급정을 제동 다 시켜버리면 차가 우당탕 구르지요. 그 우당탕 구르면 차가 다시 타기 힘들 정도까지 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치료받고 차는 어떻게? 새 차 뽑아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박살을 만들어내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 새로운 것을 누가 하냐고요. 용광로에 다 때려놓고 다 망가뜨리고 새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파괴지왕도 되지만 새로운 경제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파괴왕도 되지만 새로운 경제왕이 되는 거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번에 쫙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점이 사실은 중국에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시진핑 말고 이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다 중국 이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니까 전 중국은 계속 정보를 옛날부터 접하고 고급 정보들을 접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그리고 더 길게 하여튼 트럼프 4년 동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경제 체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특히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가 왜 중요하냐? 사에 왜 크게 일어나냐? 사유축으로 해가 싹 무너뜨려 보기 때문에 사유축이 뭡니까? 유금. 경제를 녹여내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첫 불 확 올리는 게 바로 올해란 말입니다. 사. 그러다가 을사잖아요. 장작불 떼가면서 합리적으로 장작불 떼가면서 을목으로 장작 떼가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산불은 내년에 완전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세 사기도 그렇지만 아파트 연끌하는 사람들 자꾸 괴로워하잖아요. 이제 경매를 자꾸 내놓는데 경매 자체가 안 팔리는데요. 다 망해야 됩니다. 그 아파트는 그냥 빈집으로 놔두면 됩니다. 산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세 사기라고 하는 이상한 과정을 거쳤는데 누군가가 사기를 쳐가지고 대부분이 전세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세를 안 들어가려니까 전세를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지금 현재 전세금의 원래 기존 전세금이 절반이나 절반 이하로 내려오듯이 월세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보니까 지금 어디로 좀 들었는데 서울에 1,000만 원, 2,000만 원 월세가 막 70만 원, 8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약간 변두리에. 그 신림동이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신림동이 조금 강남구라는 이름만 딱 붙이고 동작구라는 이름 붙이면 약간만 길적으로 나오면 100이에요. 좀 100. 강남도 다 150 넘어가니까. 작은 부산에서 한 50만 원 정도, 50에서 60 하는 게 서울 강남 가니까 1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츰 이제는 월세 시장으로 갈 겁니다. 월세 시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매달 월세가 그래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매달 돈이 그래 많이 들어가고 주거 환경비, 기본 생활비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꿈꾸냐. 맞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미래를 못 꿈꿀 수가 없는 거죠. 월세로 들어가, 주거비로 들어가, 거주비로 들어가, 생활비로 들어가, 다 하잖아요. 줄여도, 우리 월급은 늘지 않고 줄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나 인스타에 나오는
허위 광고에 속아가지고 부자 된다는 법, 성공하는 법, 다 그 강의 들어가고, 다 그 책 사보고, 다 거기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해갖고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해가 됩니까? 저 원래 부산에서 인플루언서, 나름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 있으면, 인스타도 잘 안 합니다. 하도 광고가 많이 떠가지고, 내가 인스타 보기 싫기도 하고, 자꾸 광고 막 섭외 너무 많이 들어서 귀찮아가지고, 하루에 DM 몇 개씩 받거든요. 광고 한번 와주세요, 뭐 광고. 답도 안 해요, 이제 귀찮아서.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저 정도도 그런데 일반인들만 어떻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부수가. 그래서 이 2년 4.5미, 특히 뭐 4.5미, 이때는 작은 거 무너지고, 큰 거 내년부터 무너지고, 진짜 친 거는 정민이는 무너지죠. 충미, 미토에 와라락 무너지니, 진짜 큰 건 그래 무너지는 겁니다. 4.5미 신유술 정리되고, 그러다 보면 단목 시작될 때, 그때가 35년 가잖아요. 그 기간 잘 버텨야 됩니다. 한마디로 금화교육 시대에 지금은 트럼프가 파괴지왕도 되고 새로운 경제의 왕이 될 겁니다. 왜? 트럼프는 그 전문이잖아요. 지금 다 하는 거, 협상에 뭐 하는 겁니다. 돈 되는 거. 가자 지구 나가라는 거 다 한번 보세요. 가자 지구 내보내고 거기다가 완전히 웃기잖아요. 거기다가 휴양지 건설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보세요. 돈 만들어내는 거는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그것도 뭐를 말하니까 미국은 안 들어갈게. 이스라엘 너가 들어가서 해.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그 땅 해라 이 말이지. 너그 땅 하는데 나 미국에 일부만 나한테 가져줘. 여기는 우리가 빌라 좀 여기다 휴양지 만들어 가지고 지가 자기가 개발하고 뭐 어쩌고 돌리고 뭐 하고 하면 너도 외곽 관리하고 뭐 하면서 너가 돈 벌어가면 되지. 이런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나중에 200만 논리가 이런 거죠. 야, 너 같은 팔레스타인이잖아. 같은 아랍어서 같은 민족이잖아. 요르단, 이집트 다 같은 민족이잖아. 사우디아라비아. 너 데리고 와. 싫어? 좋아. 관세폭탄 준비해. 아주 간단한 논리라 저는. 그냥 정가에 보답니다. 관세폭탄, 관세네. 오케이. 관세. 싫으면 말아. 싫으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대적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능히 왕이 될 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보가 이상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나 유튜브 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극우하면 극자가 대부분이에요. 극우하면 극자. 그러니까, 특히 좌편향이 너무 많아요. 우편향도 많은데, 좌편향이 너무 많아요. 뭐, TV조선, 뭐, MBN 이런 거는 뭐, 대놓고 우편향, 나머지 MBC, 뭐, YTN, 이런 거 대놓고 좌편향. 뭐, 그냥 보여요, 그냥. 다루는, 그냥 쓰는 거 보면 다 보여요.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중간에 쓸 사람이 있습니까?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살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국이 가자지구 자기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휴양지 만들면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스라엘 할 때? 아니 코인으로 결제하게 하면 어떡하실래요? 자치구처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구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쫓아내는 거 하고 미국 공무원을 쫓아내는 거 하고 지금 아예 노조금 무시해버리잖아요. 신경 안 쓴다니까. 그래서 수습사원부터 밖에서부터 우리 싸울 때 제일 그한 거예요. 중심부를 처음 안 하는 거죠. 꼬리를 착착 잘라가는 거죠. 바깥에서부터. 왜? 수습사원들은 잘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냥 폐쇄시키면 끝입니다. 폐쇄시키 놓고 너 법정 소송해? 그럼 소송해.
소송해라 이거죠. 소송해라. 대신은 폐재 그동안. 그 소송을 기한 동안 일자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날릴 조직이 얼마나 많냐. 200만 명 짜는 데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제 일단 수습사원들 쫙 연방기관에서 20만 명 해고시켜 했잖아. 벌써 10분의 1 달성.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일론 머스크나 자기 주변에 모아있는 사람, 그리고 시대의 정신이 트럼프를 밀어주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시대 정신이 밀어주고 있다니까. God bless. 실제로 신의 뜻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신인 뭐 우파냐 좌파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우파고 좌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는 경제 제도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이 원하는 경제 질서는 새로운 겁니다. 뭐 빈익빈 부익부. 왜 그럼 가진 사람만 가져야 되고? 아니요. 능력자만 부자가 될 수 있고 무능력한 사람은 철저히 밑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어설프고 이런 사람들도 중간에 챙겨주고 받쳐주고 억지로 어거지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을 추살 기운입니다. 가을에 살기로 다 쳐버리는 거. 자, 가을의 기운은 그겁니다. 될 놈은 남기고 안 될 놈은 쳐버리는 게 이게 추살 기운입니다. 그게 금화교육 이후에 오는 경제시대나 이런 것은 그런 겁니다. 무능력한 사람은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져라고 하는 겁니다. 무능력한 사람은 돌봐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앞으로 오는 케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집중 케어해서 더 잘되게 능력을 다 펼 수 있게, 인간이 가지고 능력을 다 펼 수 있게. IQ 네가 140이야 150이야 그럼 너는 정말 지금까지보다 더 IQ를 잘 쓸 수 있고 세상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푸시해 줄게. IQ 떨어져? 너 도태. 그냥 예전에는 다 맞춰줬지만 그냥 도태 나가 떨어져. 잔인하지요. 그 추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을에 살 죽일 살자잖아요. 다 죽인다. 열매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 다른 말로 좀 여러분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해드릴게요. 주역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빈부귀천. 부자는 귀하고 부한자는 귀하고 빈한자는 천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자본주의에서 뭐 돈 많고 부자들은 다 좋은 놈이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는 나쁜 놈입니까? 이게 선악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이 그런 겁니다. 귀한 것은 귀의 부귀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성 안 좋은 놈도 많던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부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늘은 능력을 보는 거지, 인간성을 안 봅니다. 인간성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요, 신은 인간성을 딱 한 군데서만 봅니다. 어디서 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도우고, 불쌍한 좀 챙겨주고, 케어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아요. 여러분들 삶에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챙기면, 뭐 선한 공덕을 쌓으니까 좋을 겁니다. 예, 뭐 그건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좀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도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신이 정말 바라는 인간성은 나에게 돌아오라. 컴백 나한테 돌아오라. 어떻게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해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때 그만 봅니다. 너가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트럼프처럼 악독하게 하든 일론 머스크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하든 히틀러처럼 누굴 죽이든 상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굳이 정치로 말하자면 저희 정치 성향이 그런 겁니다.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닙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되는 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각자의 영역에 가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IQ 떨어진다. 당연히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생활 수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만큼 즐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계층입니다. 그 계층을 억지로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진보라고 말하는 데서 말하는 건 보편적 진보, 보편적 복지 이런 게 그 계층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얘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말이 안 되면서 능력대로 살아야지 왜. 그래서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내가 마음이 좀 동해가지고 베풀 수 있는 거지. 베품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까 하늘이 작은 같은 것도 마찬가지. 뭐 억울하게 그래. 주고 불쌍해. 아이고 그래. 불쌍해 주는 한둘입니까? 하나도 많아요. 근데 왜 그것만 갖고 하냐고요. 이거 불쌍하다 그래. 그런 겁니다. 이런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하냐, 왜 뭐 도대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사실은 시대 흐름이 시대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파괴시켜야 끼꽝 급정거를 꽝 해야 차가 뒹굴어가 차가 폐차되고 나도 병원 가 한 10년 동안 병원 누워 있다가 나오고 차는 새로 뽑고 예? 새로운 사람들이 착착 나뉘어가지고 비닉빈 부익부로 착착착 가려가지고 소수가 이만큼 가져가고 다수는 이만큼 먹고 뜯어먹고 그렇게 되고 그에 맞는 경제체제가 나오는 것이 지금부터 트럼프가 던지는 겁니다.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건 4.5미를 트럼프가 휘두른다는 거죠. 그 경제, 불칼입니다. 진짜 성경에 나온 불칼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올해 내년에. 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제 주변 아는 분들 중에도 사실 제가 사주 본 분들도 있잖아요. 말 다 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별말 안 하는. 저는 성공하면 확실히 푸시합니다. 하세요. 빨리 하라고. 저는 확실하면 확실하게 말합니다. 제 성격 아시지만 그리고 많이 망해야 됩니다. 많이 망해야 이 어설프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이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부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괴왕이 될 것이고 새로운 경제왕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임기 안에 다 보일 것이고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 아직 그죠? 아직 2035년까지는 10년이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궁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송길령 작가라고 있잖아요. 시대 유감친 책. 그 작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는 직업 두세 개를 갖고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겁니다. 이게 새로운, 멋지고 강력한 힘을 가진 트럼프 형님, 하지마! 네, 열심히 다 때려뿌고 녹여내고 하면 새롭게 자기 임기 안에 새로운 경제질서의 초석을 다질 경제왕. 그래서 능히 왕이 될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긴 것도 없어. 왕이 되게 연락이 생겼잖아.